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환자에게. 박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오늘은 일상생활 속 밀접한 곳에 숨어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 암환자 만자씨의 하루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환자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드라이 클리닝한 정장을 입고 한껏 멋을 내고 출근하려는데 오늘도 하늘은 잿빛으로 뿌였네요. 제 마음과 같습니다. 지하철까지 열심히 걸었습니다. 출근도 하기 전에 귀에서 불이 납니다. 뭔 놈의 전화가 드럽게 많이 와. 어제 야근으로 밤샘까지 했는데. 발표? 그거 취소됐는데? 내가 얘기 안 했나? 젠장! 황 부장이 깜빡하고 취소된 걸 얘기 안 했답니다. 이 대리! 담배나 한 대 빨고 오자! 여러분, 우리 점심에는 섹시하게 해장 선짓국 어때? 네! 황 부장님! 연명 흰쌀밥에 지을걸 맨날 선지야 선지. 해장엔 뜨거운 국물이지. 배불러. 입가심엔 막시커피 한잔하고 식후연 처불라장생 시크땡 어때? 어머, 어제 그 시간이네. 자, 늦었다. 얼른 가자. 오늘도 노처녀 황 부장이 삼겹살에 세주하잔다. 가자 얘들아. Remember, remember. 다 함께 황 부장을 외쳐. 부장님 사랑합니다. 정말 못 말려. 추운다. 하루가 길다. 개된 황 부장 택시에 구겨놓고 이제야 집에 오네. 혈압약 어디가지? 아이씨 깜빡했다. 생수 어딨지? 새벽 3시 씻지도 못하고 오늘도 침대에 뻗어 잔다. 암환자의 일기 끝! 직장인의 평범한 하루처럼 보입니다만 만자씨가 몰랐던 생활 속 발암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날이라고 입었던 세탁소에서 갓 찾은 빳빳한 셔츠, 드라이클리닝 2비군 발암, 잿빛 하늘 숨막히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1군 발암, 지하철까지 헐레벌떡 걸어가셨던 출근길 자외선 1군 발암에 노출되셨습니다. 출근할 때도 열심히 통화하신 만자씨, 휴대전화 전자파 2비군에 노출되셨습니다. 아휴, 어제도 어김없이 야근하셨군요. 야근 2A군 발암. 황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대리와 한 대 빨고 온 담배 1군 발암. 점심으로 드신 젓갈과 김치 2비군 발암. 해장으로는 딱 좋았던 선짓국. 잦은 뜨거운 국물은 식도암 유발인 거 모르셨죠? 식구땡과 함께 커피도 한잔 하셨네요. 커피 2비군 발암. 황 부장님과 회식에 드신 삼겹살 직화구이 1군 발암. 고기 먹는데 소주가 빠져선 안 되죠? 술 1군 발암. 어떡하죠? 하루가 참 길었는데
집에 와서 드신 발사르탄 혈압약 2A군 바람. 어머, 바람 생수와 같이 드셨네요. 힘드셨을 텐데 늦은 시간 누우신 편안한 음이온 침대, 라돈 침대로 1군 바람. 오늘도 만자 씨는 발암 물질과 함께 하루를 보내셨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암환자 대표 박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환자 대표 황배우입니다. 네, 오늘 암환자 씨의 하루를 들어봤는데요. 그냥 하루 일과를 말씀드린 건데 생각보다 생활 속에 접할 수 있는 발암 물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만약 암환자 씨가 여자였다면 발암생리대까지 오늘 그 만자 씨가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15가지 이상이 넘는 발암 물질을 접했는데요. 네, 오늘은 생활 속 발암 물질과 암 유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암 1등급, 2A 등급, 2B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발암 물질을 5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군 발암 물질은 인체와 동물 모두에게 발암성이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물질이고요. 꼭 고기 등급 얘기하는 거 같아서 평면, 비소, 벤젠, 포르말데히드, 라돈, 방사선 등 119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술, 담배,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성면, 뭐 페인트 작업, 태양광, 미세먼지, 콜라,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 등이 있대요. 네. 잘 아시겠지만 그 가공육 같은 경우는 매일 50g 이상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병 확률이 17%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 가공육인 소세지를 좀 더 맛있게 보이게 하는 발색제가 있잖아요. 그게 네. 몸에 그렇게 안 좋대요. 고기 익히면 그 색이 안 나요. 고기에 붉은색을 내기 위한 발색제, 향미 증진제, 뭐 기타 합성 보존료, 인산염 등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죠. 저는 지금도 좋아해요. 팔뚝만한 붉은 소세지? 맞아요. 붉은 소세지. 그거 내가 진짜 잘 구웠거든요. 그 추억의 그 도시락 이런 거 보면 많이 먹는데. 그 흰쌀밥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외에도 육포, 이런 뭐 핫도그 이런 것도 많은데 뭐 먹을 게 없어요. 라돈 침대 요즘 엄청 이슈가 돼서 다들 잘 아시죠? 라돈 침대에 음이온 발생을 위해서 방사선 물질인 모자나이트를 넣었다는데 몸에 좋자고 음이온을 넣었는데 발암 물질을 들이마신 격이 돼버렸어요. 과거 KBS의 추적 60분을 통해서도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한 차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던 적이 있어요.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서 폐암 유발의 1급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안 보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노출돼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나온 게 우리가 보통 하루에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이거 진짜 큰 충격이었죠. 네, 맞아요. 라돈 침대 나왔을 때 내 침대도 라돈이 아닌가 침대 먼저 봤거든요. 근데 전체 그 제품을 검사해 본 게 아니어서 사실 걱정은 되긴 하는데 제가 산 침대 회사에서는 올렸더라고요. 본인들은 라돈 침대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올려서 걱정은 안 하는데 그 외에도 일부 지하철역에서는 그 라돈 오염이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겨울철 밀폐된 그 실내 같은 경우도 환기를 하려고 하면 겨울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 저는 공기청정기만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도 또 미세먼지가 요즘 같은 시기도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도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같이 틀고 집에 그 창문 잘 환기를 안 시키거든요. 나와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근데 한때 보면 2009년도 이전에는 집을 지을 때
성면 지붕 많이 지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성면이 이제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2000년도에 지어진 집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옛날 집이어가지고. 근데 살고 있는 집에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약간 오래된 집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침대도 모자라서 집도 걱정을 해야 되는 판이네요. 아, 그리고 암 환자에게 밀접한 항암제. 이 항암제가 발암물질이래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밝혀진 게 아드리아마이신. 이걸로 이제 항암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리고 네,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을 포함한 항암제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아드리아마이신으로 그러니까 항암을 했었거든요. 항암제는 그 정맥 주사를 하기 때문에 맞자마자 벌써 이제 구강에 약간 자결감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제가 이 아드리아마이신의 그 부작용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정도 많은 부작용들이 있구나. 이 신체의 모든 부위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저도 지금 타목시펜을 먹고 있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5년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자궁 내막암 검사를 해요. 이게 그 자궁 내막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어서. 근데 그렇다고 항암제가 발암 물질이라고 해서 병원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데 이 암이 얼마나 독한 녀석이면 이렇게 독한 약을 써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A군은 발암 추정 물질로서요. 인체 발암성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결과가 있다고 밝혀진 물질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살충제 성분인 DDT, 그리고 붉은 고기, 요즘 아주 핫 이슈인 발사르탄 불순물, 그리고 야근 등등이 있습니다. 이 A군에 속하는 발암 물질이 총 한 81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년에 황금 닭띠해에 살충제 닭이랑 계란 기억나시죠? 아, 네. 그때 진짜 엄청나게 큰 이슈였잖아요. 계란 파동 때문에 그 난각에 써 있는 번호로 어떤 농장에서 그 살충제가 검출됐는지 막 인터넷에 리스트 올라오고 막 엄청났었어요. 네. 그때 이제 계란을 사 먹기가 되게 무섭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 지금 요즘 가장 핫한 발사르탄 고혈압약 이 엄청나게 이슈잖아요. 이 고혈압약이 한 번 드시면은 되게 꾸준히 드시더라고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더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간추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이제 그 의약품 원재료 공장이 제조 공정을 바꾸면서 그 과정에서 이 고혈압약의 주 성분인 발사르탄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갔대요. 발암물질인 불순물이.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판매 중지 사태가 일어난 건데 식약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발암물질이 들어간 고혈압 제품군이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모든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 약이 네,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건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공장이 문제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같이 드시는 분들은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 발사르탄 함유의 그 고혈압 약이다. 그러면은 처방을 네, 다시 받으셔서 네, 안전한 약으로 복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비군 발암 물질은 약 한 292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발암 가능 물질로 인체 발암성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로도 충분하지 않은 물질인데요. 전자파, 휘발유, 그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고사리, 나프탈렌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옷장에 좀 쓸지 말라고 왜 많이 넣었잖아요. 네네. 저도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옷장 곳곳에, 신발에, 막 화장실에 다 넣어놨는데 그게 발암물질일진 전 몰랐어요. 그 휘발유도 되게 냄새 좋은데 나프탈렌도 냄새 좋지 않아요? 사실 이 나프탈렌은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이 발암물질인 거 알게 되고 혹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린 게 아니냐? 왜냐면 저는 나프탈렌 정말 좋아했거든요.
곳곳에 다 제가 숨겨놨었었는데. 그 약간 이렇게 매트한 향이 있어요. 나프탈렌 그 특유의 그 향. 뭔가 뽀송뽀송한 저기 장롱 안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 아, 그리고 고사리가 있었어요. 아, 네. 저는 고사리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고사리가 그 익혀 먹으면 괜찮은데 생 고사리가 발암 물질이 있는 거래요. 근데 참 그나마 다행인 게 이 고사리 독이 열과 물에 약해서 10분 정도 충분히 데친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물에 헹구면 90% 이상 독소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뭐 보통 사람이 섭취하는 양 정도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의외였어요. 의외의 발암물질. 그리고 고사리가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이라던가 깨끗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그 한국 분이 그 캐나다의 원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서 고사리를 채취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맛있어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고사리가 깨끗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하니까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사리를 잘 조리해서 먹으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고사리 독이 열과 물에 약해서 10분 이상 충분히 데치면 된다고 하니까 고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요. 변비 예방에도 좋고 시력에도 좋고 또 철분, 뭐 칼슘, 빈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장점과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네. 잘 손질해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3군과 4군 발암물질이 있는데요. 3등급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이래요. 근데 한 505개 정도 네, 지금 나와 있고 4군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없고 동물 실험도 부족한 경우인데 요거는 딱 1개 있대요. 이런 발암 물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발암 요인 페이지가 있어요. 발암 물질에 대한 개요 그리고 어떤 것이 인체의 발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제암연구소 발암 요인 목록까지 링크 걸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좀 사실 확인하기 조금 힘들었는데 네,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네, 이렇게 쓱 보시면서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암 환자 씨의 하루와 크게 다르지 않죠?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암 유발 가능성이 아무래도 커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 즐기지 마시고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암물질 없는 세상에서 대한민국 암 환자와 가족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 PD,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